사주 보러 갈 때 특히 궁합들 많이 보러 가시죠. 이 친구 나랑 잘 맞을까? 이 사람이랑 결혼해도 될까? 내가 얘랑 사업 같이 해도 될까? 사람이 절반인 인생에서 가장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오늘은 사주를 하나도 모르시는 분들도 눈만 있으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나랑 내 친구, 내 썸남 썸녀, 배우자, 내 비즈니스 파트너까지 모든 관계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궁합 보는 법 한번 알아두면 평생 잘 활용할 수 있거든요. 오늘 영상은 진짜 대박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어요. 제가 쉽고 재밌게 말씀드려 볼게요. 안녕하세요. 사주팔자 쉽게 풀어주는 남자 도아도르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궁합 보는 법 2탄, 지난번에 올려드린 1탄 영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관계가 서로에게 좋은지 결과론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유효한 방법이었다면, 오늘 말씀드릴 궁합 2탄은 일단 관계가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 플러스 연애, 특히 속궁합에서 조금 유효한 내용을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속궁합 말씀하시니까 다들 눈빛이 반짝하시죠? 자, 오늘 영상은 보편적으로 모든 관계에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실제로 현업으로 사주 상담을 하고 계신 분들도 이 방법을 많이 쓰거든요.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제가 예시까지 딱딱 들어서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한번 보시면 평생 나랑 잘 맞는 사람 미리 보실 수 있을 테니까 끝까지 봐주시고,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준비물 먼저 필요하겠죠. 사주팔자 만시력 어플리케이션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사람의 생년월일시 시간을 알면 좋지만 모른다면 생일까지만 알아도 무관하니까요. 이거 두 개 준비해 주시고, 사주팔자 만세력 사이트에 내 생년월일시와 궁합을 보려는 상대방 생년월일시 입력하신 다음에 양력, 음력 구분해 주시고 야자시는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봐주십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오늘은 두 칸을 볼 거예요. 왼쪽에서 두 번째 위의 칸을 일간이라고 하는데, 이 칸에 두 가지 사주팔자에서 각각 해당하는 한자가 무엇인지 봐주시고, 그 바로 밑에 일지라는 칸에 해당하는 한자가 각각 어떤 글자들이 있는지를 봐주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나눠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 거예요. 자, 첫 번째, 가만히 있어도 편안한 관계, 첫인상이 좋은 관계, 서로 에너지를 얻어가는 관계, 이 세 가지 측면을 겉궁합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궁합 보는 법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바로 일간끼리의 합을 보는 건데요. 이 합이라는 것은 사주팔자 여러 가지 한자가 있죠. 이 한자들도 각 글자마다 서로 끌어당기는, 쉽게 말해 사이가 좋은 글자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내 사주팔자의 일간과 상대방 사주팔자의 일간의 한자들을 각각 봤을 때 서로 끌어당기는 합인지 아닌지를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아주 쉽게 볼 수 있어요. 바로 1대1로 비교하면 되는 건데, 자, 첫 번째로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간목일간일 때 나머지 한 사람이 기토일간인 경우, 두 번째,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을목일간일 때 나머지 한 사람이 경금일간인 경우, 세 번째,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병화일간일 때 나머지 한 사람이 신금일간인 경우, 네 번째,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정화일간일 때 나머지 한 사람이 임수일간인 경우, 마지막으로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무토일간일 때 나머지 한 사람이 개수일간인 경우, 방금 말씀드린 이 5가지 글자가 나와 상대방의 일간에 해당한다면 여러분들은 일간합이 된다, 즉 겉궁합이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두 사주를 봤을 때 겉궁합을 보려면 두 사주의 일간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사주의 일간은 을목이고 옆에 사주의 일간은 경금이죠. 그러면 제가 방금 위에 말씀드린 을목과 경금 두 번째 케이스에 해당하니까 일간합에 해당한다 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경금이라는 글자가 다른 글자, 예를 들면 을목이다, 이런 경우에는 합이 되지 않는다라 볼 수 있고 겉궁합이 맞지 않다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왼쪽 사주는 일간이 임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겉궁합이 맞으려면은 상대방이 정화일간일 경우에는 겉궁합이 맞다 볼 수 있겠죠. 자, 이 사주는 정화일간입니다. 즉 이 두 사람은 일간합이 맞다, 겉궁합이 맞다라 볼 수 있습니다. 궁합이 맞아서 어떤 게 좋은가 한번 말씀드리면, 자, 첫 번째로 겉궁합이 좋을 때는 왠지 모르게 상대방이 서로 심적으로 안정감을 느낀다라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내가 평소와는 다르게 상대방에게 나의 내면의 모습, 숨겨진 모습, 내 사회생활과 원래의 나라고 정의하는 모습이 아니라 나는 난데 나도 모르는 나의 모습, 평소와는 조금 다른 나의 모습들, 그런 면모들이 이 관계에서 특히 발현된다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생활은 완전히 칼같은 능력자, 커리어맨, 커리어우먼인데 사랑 앞에서는 완전 순둥이가 되시거나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죠. 일간합이 맞을 때, 즉 겉궁합이 될 때는 서로가 다른 사람이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서로가 평소 모습과는 정말 다른, 너랑 같이 있으면 평소에 내가 아니라 내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 라는 경우가 겉궁합이 맞을 때의 대표적인 현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처음 만남을 포함해서 그냥 별말 하지 않아도 서로 편안함을 느끼는 관계이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베스트 프렌드가 되거나 오랫동안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궁합이라 볼 수도 있어요. 즉 다른 말로 하면 뭐다? 지독하게 깊게 엮일 수 있다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일간합이 되는 경우에는 얼굴을 자주 보는 관계일수록 일간합이 맞는 것이 중요하다 볼 수 있고, 특히 연애와 결혼 관계에서 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은, 비즈니스에서는 내가
일을 외주로 맡기는 경우도 있고, 혹은 내가 어떤 사람과 하루 종일 얼굴을 맞대고 미팅을 하고 회의를 하고 같이 의사 판단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죠. 전자보다는 후자가 조금 더 일간합이 맞는 것이 중요하다라 볼 수 있는데, 서로가 일간합이 되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결과가 좋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결과나 목적성을 확실하게 내야 하는 궁합을 볼 때는 이번 영상보다는 1탄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일간합이라고 해서 모든 궁합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 일간합은 나쁘게 풀리면 둘 중 한 사람의 사주팔자의 구성이 조금 좋지 않거나, 혹은 그 사람의 운이 좋지 않을 때에는 그 사람이 상대방을 과하게 집착하거나, 혹은 반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서 관계에도 선이 필요한데 적당히가 아니라 과하게 몰입하는 케이스가 있어서 심한 경우 집착, 스토킹, 혹은 스토킹 정도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주팔자에서는 100% 좋은 건 없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간합이 맞는 경우에는 특히 나와 상대방 각각의 사주 구성, 사주 댐댐이를 좀 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간합이 맞을 때 서로 관계에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이 되는 케이스도 종종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일간합은 어찌됐든 서로가 심리적으로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궁합인 점은 분명하기 때문에 첫인상, 심리적인 안정감, 대화가 잘 통하는 거, 너랑 관심사가 비슷하고 정신적인 소통이 잘 된다, 이 측면에서는 나와 상대방 사주팔자의 일간의 글자가 방금 말씀드린 5가지에 해당하는지를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일지합입니다. 요거는 살짝 속궁합과도 관련되어 있어요. 내 사주팔자의 일지, 상대방 사주팔자의 일지를 봤을 때 서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6가지 케이스에 해당한다면 일지합이 맞다라 볼 수도 있습니다. 일지합은 조금 더 제가 디테일하게 풀어드리려고 해요. 한번 천천히 들어봐 주세요. 첫 번째로,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자수일지일 때 나머지 한 사람이 축토일지에 해당하는 경우. 두 번째로,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임목일지일 때 나머지 한 사람이 해수일지에 해당하는 경우. 세 번째로,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묘목일지일 때 나머지 한 사람이 술토일지에 해당하는 경우. 네 번째,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진토일지에 해당할 때 나머지 한 사람의 일지가 유금에 해당하는 경우. 다섯 번째, 둘 중 한 사람이 사화일지일 때 나머지 한 사람이 신금일지인 경우. 마지막으로, 둘 중 한 사람이 오화일지일 때 나머지 한 사람이 미토일지인 경우. 이 6가지 케이스에 해당하는 관계는 보통 내밀한 궁합이라고 해서 속궁합이 맞다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궁합은 단순히 친구나 비즈니스보다는 조금 더 내밀한 연애 혹은 결혼을 볼 때 많이 활용한다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합이 맞다라는 거는 다른 의미로 보면은 내가 평소랑 나랑 조금 달라진다, 이 관계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는다, 조금 다른 모습이 발현될 수 있다라 볼 수 있거든요. 나랑 이 사람이랑 속궁합이 맞네? 나이스 하고 바로 직진하시기보다, 어쨌든 이 관계라는 거는 합의되는 관계라고 해서 모든 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6가지에 대해서 각각 여러분들이 해당한다면 단순히 속궁합이 좋고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건설적으로 어떻게 좋은 궁합으로 가져갈 수 있을지 제가 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자축 혹은 오미합인 경우. 자, 자축합은 자수, 쥐라는 글자와 축토, 소라는 글자가 합이 좋다라는 뜻이고요. 오미합은 오화, 말이라는 글자, 미토, 양이라는 글자, 말과 양의 궁합이 좋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축합과 오미합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6가지 중에서 좀 경향성이나 그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합이라 볼 수 있어요. 두 사람이 서로 알아갈수록 서로 비슷한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왜 관계를 맺어갈 때도 이 사람은 나랑 달라서 좋아가 아니라 나랑 비슷한 구석이 있어서 좋아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에게 특히나 유효한 궁합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나의 것을 잘 유지하면서 상대방을 통해 더 넓게 알아가는 경향성, 또 그런 흐름으로 관계를 서로 만들어 가시면 오랫동안 롱런할 수 있다라 볼 수 있고, 너무 처음부터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은 오히려 관계선 그리 좋지 못하다라 볼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인의 합입니다. 인이라는 글자는 호랑이를 뜻하고요, 해라는 글자는 돼지를 뜻합니다. 그래서 호랑이와 돼지는 서로 궁합이 좋다라 볼 수 있는데, 인의 합은 6가지 합 중에서 금사빠, 쉽게 사랑에 빠져서 그만큼 빨리 짜게 식어버리는 궁합에 해당한다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의 중요한 건 서로 주고받는 기브 앤 테이크가 확실해야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서로 엮여 있는 것이 많고 쉽게 관계를 끝내지 못한다라 볼 수 있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다? 감정의 교류 혹은 심리적으로 좋다라는 이유만으로는 오래 유지되기에는 둘 중 하나가 빨리 식어버릴 수 있는 관계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목일지 혹은 해수일지 분들께는 좀 추천 팁을 드리면, 우리 인해합이네 좋다 하고 끝나시는 게 아니라 양쪽 모두 처음부터 감정을 100% 다 표현하는 것은 조금 비추드린다. 관계도 오래 가져가기 위해서는 내가 전략적으로 그 타이밍과 기승전결을 디자인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인해 합의되는 관계의 경우에는 눈이 서로 뒤집어지기 때문에 기승전결이 아니라 결결하고 결별하고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나랑 인해 합의되네? 근데 이 사람과 좀 관계를 오래 가져가고 싶어
그러면은 의지적으로 오래 관계를 가져가기 위해서 관계 단계를 좀 나눠보고 요걸 좀 전략적으로 쓰는 것이 필요하다. 너무 분위기에 휩싸여가지고 냅다 돼버리면은 조금 아쉬울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물같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세 번째로 묘술합입니다. 묘는 토끼를 의미하고 술은 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토끼와 개는 궁합이 좋다라 볼 수 있는데 이 합의 특징은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서 나름의 공통의 관심사, 공통 분모를 형성해 나가면서 관계가 돈독해지는 느낌이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비슷한 것보다는 다른 것에 서로 리스펙을 하고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 부분이 확실하다면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데 너무 비슷해버리면 오히려 서로 매력을 못 느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 나이 차이가 많거나 혹은 직업 차이 혹은 살아온 환경이나 배경이 다른 분들 중에서 결혼을 하신 분들이 묘술합인 분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일단 첫 번째로 서로 기브 앤 테이크가 명확해야 된다. 두 번째로 서로 다름을 리스펙하고 이 사람이 나한테 알려주는 게 뭐가 있을까?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나의 우주가 넓어질 수 있을까? 이렇게 접근하시면 또 좋은 궁합이 될 수 있다라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진유합입니다. 진은 용을 뜻하고 유는 닭을 뜻해요. 특히 이 궁합의 특징은 관계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겁니다. 나 혹은 상대방이 이제 일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연애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니까 그 일상에서 점점 관계가 진행될수록 둘 중 하나 혹은 두 사람 모두 그 연애에 대한 영향력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공과 사와 구분이 안 돼가지고 관계에 조금 고민을 하다가 연애에 내가 너무 많이 휘둘리는 것 같아. 혹은 너무 많이 영향을 받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내 삶을 못 챙기겠어 하면 관계가 쉽게 식어버릴 수 있다. 일, 본업, 사업의 영역에서 관계 영향을 너무 많이 받을 수 있다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유합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상대방이 관계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아닌지 그것까지 한번 체크해 주시면 너무 센스가 좋다라 볼 수 있고 공과 사를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추천 방법은요, 각자 이 관계가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이 컨텐츠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내 사주가 적어도 진토일지 유금일지인 분들은 나중에 서로 합의되는 사람 만날 수 있잖아요. 그때는 내가 좀 전략적으로 만나는 횟수, 시간 같은 것들을 좀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냅다 다 만나고 이러면 오히려 관계에 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라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사신합입니다. 사화는 뱀, 신금은 원숭이를 의미해요. 인해합과 비슷하게 처음에는 두 사람 모두 금사빠에 막 이렇게 눈이 뒤집어져요. 특히 사화와 신금은 상대방의 지적인 것, 가치, 신념, 얼마나 저 사람이 똑똑한지, 기술, 능력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보기 때문에 처음에 확 같이 달아오릅니다. 이 정도가 6가지 합 중에서 가장 빨리 달아오르고 또 가장 빨리 짜게 식을 수 있는 관계예요. 그래서 이 관계일수록 너무 마음에 드네? 나의 모든 걸 다 보여줘야지 하고 내가 살아온 가정 환경, 배경, 나의 비밀, 나의 뭐 어쩌고저쩌고 다 얘기하면은 안 됩니다. 다 터놓을 경우에는 나중에 파국이 일어날 수 있어서 내가 했던 말이 나에게 빚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고요. 관계를 가져가는 현명한 방법은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말이지만 사람은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 그렇다고 너무 막 적개심을 가지고 뭐야 이렇게 보라는 게 아니라 첫 만남에 마음에 든다고 해서 혹은 호감이 생긴다고 해서 나의 모든 걸 다 보여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말은 모든 관계에 해당하는데 특히나 사신합의 경우에는 이 부분을 꼭 알아주셔야 합니다. 꼭 지켜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궁합에 도움이 되는 방법 한번 말씀드리면 서로가 생산적인 활동을 혹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감정교류 그래서 우린 좋아 이렇게 가져가는 것보다는 관계가 무르익을수록 공통의 목표 그리고 그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 취미 같은 것들을 같이 하시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 같이 바디 프로필 찍자 해서 운동을 같이 하시거나 주식 공부, 재테크 공부 같은 것도 하는 것도 좋고요. 이런 식으로 서로 합의된 공통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관계라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6가지 궁합 중에서는 가장 나이스하고 목적성이 분명한 관계가 될 수 있다라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자, 이 사주를 보면 일지합을 봤을 때 사화일지와 신금일지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신합에 해당한다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사주는 일간의 경우에도 경금일간 그 다음에 일목일간이죠. 그러면 아까 제가 겁궁합 파트에서 말씀드렸던 일경합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뭐다? 이 사주는 겁궁합과 속궁합 둘 다 맞다라 볼 수 있겠죠. 근데 보통 이렇게 두 궁합이 다 맞는 경우는 조금 드물긴 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관계일수록 배우자에 해당하면 너무 좋겠죠. 이 사주가 배우 김무열님과 윤승아님의 사주입니다. 두 부부가 연예계에서도 인꼬부부로 소문났잖아요. 그렇게 된 데는 다 이유가 있더라. 드문 확률인데 이렇게 풀리는 걸 보면서 와 진짜 잘 만나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컨텐츠 끝내기 전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하실 예상 질문을
질문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그럼 여러분들 중에 일간과 일간 혹은 일지와 일지와 같은 글자인 경우에는 궁합이 어떤지 궁금하신 분들 계시죠? 이 경우에는 첫 번째로 성향 자체가 비슷하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뭐 연애를 할 때 혹은 인간관계를 맺을 때 나랑 다른 사람보다는 나랑 비슷한 사람에게 동질감을 느껴서 그게 궁합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시는 분들은 글자가 비슷할 때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일간과 일간 그리고 일지와 일지가 서로 같은 글자의 의미는 사주팔자는 각자 개인에게 운이 존재하는데 이 운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좋은 일,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인생의 흐름이라 볼 수 있어요. 사주팔자의 같은 일간 혹은 같은 일지이다. 그러면 높은 확률로 두 사람은 같은 좋은 운을 탄다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서로 좋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관계는 서로 나쁠 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즉 서로 각자 개인의 사주로 봤을 때 나쁜 운기를 맞을 때에는 서로 예민해지기 마련이고 서로 배려하는 것보다는 서로 예민해져가지고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하면서 갈등이 생길 수 있고 그 갈등의 결과가 파국으로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는 궁합을 봤을 때 다른 글자가 있는 것이 조금 더 궁합이 좋은 케이스다라고 봤던 게 있어요. 그리고 사주팔자가 8가지 글자라는 뜻이거든요. 즉 우리가 각자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8가지 글자를 타고났다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주팔자에는 총 22가지 글자가 있거든요. 구조적으로 봤을 때 모든 사람이 완벽하게 타고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럴 거면 우리가 궁합을 통해서 상대방과 나와 상대방에게 서로 없는 글자들끼리 만나는 경우, 즉 다른 글자들끼리 있을 때 서로 관계를 통해서 배워나가는 것이 있다라 보는 관점도 있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궁합을 볼 때 같은 글자보다는 다른 글자를 조금 더 좋은 궁합이라 선호하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말씀 안 드렸지만 나쁜 궁합 보는 것도 있거든요. 이 부분 제가 조만간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구독하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 꼭 일간과 일간 혹은 일지와 일지를 비교해야 하나요? 오늘 콘텐츠는 꼭 일간과 일간 일지와 일지 요 자리로만 비교해 주셔야 됩니다. 일간과 월지, 일간과 월간 혹은 월지와 일지 이런 식으로 비교해 주시면 안 되고 일간과 일간, 일지와 일지 요 칸끼리만 서로 비교해 주시는 것을 원칙으로 봐주세요. 그래서 오늘 콘텐츠 어떠셨나요? 지금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렇게 사주에 합의되는 조합들은 그냥 외워두면 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내가 사주 상담사가 아니라 상대방이 내 사주팔자랑 궁합이 맞는지 안 맞는지만 보려면 일단 내 사주팔자의 일간과 일지에 해당하는 글자가 뭔지 여기에 1대1로 대응하는 궁합 맞는 글자들이 뭔지만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6가지 글자를 처음부터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은 내 사주팔자에 맞는 글자들부터 한번 봐주시면 좋고요. 제일 정확한 것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궁합을 볼 만큼의 인간관계가 준비된 사주인가 이걸 보는 걸 의미하고요. 내 사주팔자는 어떤 특징이 있고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 사주팔자의 특징은 뭐고 장점과 단점은 뭔지 이렇게 각각 사주팔자를 봤을 때 서로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궁합인지 또 어떻게 하면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까지 파악한다면 그 방법이야말로 서로의 궁합을 가장 정확하게 보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죠. 오늘 콘텐츠 흥미로우셨다면 이 사주명리를 내 삶의 슬기로 조금 더 잘 쓰고 싶으시다면 제가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는 도화로운 클래스 사주 셀프 리딩 클래스 1차와 2차 클래스 상세 페이지와 수강 후기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배워서 평생 활용할 수 있어요. 자, 전 도화도였고요. 전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것도 여러분들 일상에서 유용하게 활용해 주세요. 안녕.